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전쟁사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는 중국 전쟁사 시리즈입니다. 이번 2부에서는 초한지를 배경으로 한 전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유방과 항우의 최종전, 마지막 전투였던 해하 전투입니다. 초한지의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통일 후 자행한 각종 횡포와 엄격한 법치주의로 인해 진나라가 와해되었던 시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 초나라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던 항우가 옛 초나라 왕족을 국왕으로 추대해 초나라를 새롭게 세운 뒤 유방과 함께 기원전 207년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진나라 멸망 후 항우는 자신이 옹립한 초나라의 회왕을 의제로 격상시켰으며 본인은 스스로를 초패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서쪽 쓰촨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한중이라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 있는데 이 한중 지역을 분봉받아 한중왕이 되었습니다. 일전 초나라의 의제는 가장 먼저 진나라의 수도를 함락하는 자에게 왕위를 하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가장 먼저 진나라의 수도에 들어갔던 건 유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항우는 이를 부정해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의제는 항우와 사이가 틀어집니다. 의제는 제멋대로인 항우를 대단히 부담스러워했고 항우는 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의제는 황제, 항우는 초패왕, 즉 왕에 불과했기 때문에 항우는 형식상 의제보다 아랫사람이었으나 본인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싶단 마음에 의제를 시해해버렸죠. 그리고 한중 지역에서 힘을 기른 유방은 한중을 나와 의제를 시해한 항우에게 복수하겠다는 명분으로 한중왕 유방과 초패왕 항우의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죠. 이게 초한지입니다. 사실 초한지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전투는 기원전 205년 항우의 근거지였던 팽성을 포위한 유방을 상대로 겨우 3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항우가 56만의 유방의 군대를 깨부순 팽성대전입니다. 과연 항우는 항우이구나를 세상에 널리 알린 전투였죠. 유방의 군대는 단시간 내에 불려진 군대였지만 반면 항우의 군대는 진나라 멸망 전부터 함께 거병하여 지휘체계와 조직력이 일단 정말 남달랐으며 허수 없이 대부분 정예군이었습니다. 유방의 군대 56만 중 대부분은 허수였죠. 항우는 특유의 조직적인 군사체계를 바탕으로 결코 오합지졸 병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야간 기습과 지형을 활용한 매복과 게릴라전으로 유방의 군대를 초토화시켰고 56만 명 중 약 30만 명이 전사한 정말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투는 유방과 항우의 마지막 대결 해하 전투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방과 항우가 화친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친 조약을 유방이 먼저 깼고 항우에 충성하던 제후 왕들을 포섭해 항우를 배신하도록 하였죠. 이에 항우가 유방을 공격하러 갔는데 그 사이 한나라군의 기병대장 관영이 항우의 수도 팽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한나라군을 지휘하던 대장군 한신은 기원전 202년 항우를 도발하며 본인이 파놓은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바로 해하라는 강이었죠. 해하라는 강은 오늘날 안후이성 수저우시에 있는 강입니다. 한신은 항우를 해하로 유인하면서 주변에 있던 장수들과 제후 왕들을 해하 인근으로 집결시키며 포위망을 확대했습니다. 유방, 한신, 영포, 팽월, 연합군 무려 30만 명, 항우의 군대는 10만 정도였습니다. 한신은 30만 명을 동원해 겹겹이 포위망을 구축해 절대 항우가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버렸죠. 그러나 과연 항우는 항우인 게 항우가 직접 최전선의 군사를 이끌며 맹렬히 싸워 한신의 포위망을 점점 밀어냈습니다. 한신은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항우를 더 깊숙이 유인해냈고 삼면에서 항우의 군대를 공격하는 포메이션을 만들어 항우 군대 10만 명 중 8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항우는 단 2만의 군사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 야심한 새벽 한나라 병사들이 대거 초나라 노래를 불렀고 고향의 노래에 전의가 완전히 꺾인 초나라 병사들은 그 새벽 대거 탈영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탈영병이야 잡으면 그만이지만 장수들과 참모진들조차도 탈영병을 잡아야 하는 쪽도 전부 탈영해버렸죠. 다음날 남아있던 수는 고작 800명.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에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된 이 해하 전투의 심리전은 전쟁사에서 최초의 심리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항우의 막사인 항우의 아내 우희도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해하가인데 이 노래의 가사는 힘은 산을 뽑고 기계가 세상을 뒤덮네. 때가 불리하여 오추마가 나아가질 못하니 오추마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나.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해야 하는가. 실제 역사서에서는 이 다음의 기록이 없지만 세간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는 노래를 불러준 뒤 우희는 스스로 짐이 될 수 없다며 항우더러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말을 하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항우는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패왕 항우가 우희와 이별한 이 순간을 중국 전통극인 경극으로 극화한 작품이 바로 패왕별희입니다. 경극 패왕별희에는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한 번 웃으면 만고의 봄이요, 한 번 훌쩍이면 만고의 근심이라. 다음날 항우는 남은 800명이라도 살려보내기 위해 목숨 걸고 도망을 칩니다. 포위망을 뚫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28명, 유방과 한씨는 계속 기병대로 추격군을 보냈고 28명은 계속 싸우며 강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은 28명들이 한나라군의 기병대를 무찌르며 강으로 오는 동안 전사자는 딱 2명, 26명은 항우에게 배를 타고 도망쳐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으나 항우는 거절했습니다. 전설에서는 항우가 본인만 남고 26명의 병사들만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죽기를 각오한 주인을 본 항우의 애마 오추마 또한 강으로 몸을 내던져 익사한 명장면도 나오죠. 실제 역사서에서는 이 28명이 항우와 끝까지 싸우다 전멸했고 홀로 남은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중국 역사상 최강자로 손꼽히는 항우를 1대1로 싸워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항우를 죽인 건 항우 자신이었죠. 이 전투가 초한지 마지막 전투인 기원전 202년 해하 전투이며 이로써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를 재통일하는데 성공합니다. 항우는 중국 역사 통틀어 가장 힘이 센 괴력의 장사 중 한 명으로 사마천의 사기에는 항우더러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는 뜻에서 역발산 기계세라고 묘사했습니다. 3만으로 56만의 병력을 대파한 팽성대전이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한나라군을 그렇게 많이 격퇴했던 해하 전투만 봐도 얼마나 그의 무력이 강력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항우는 지나치게 화가 많고 다혈질에 승부욕이 과다했습니다. 이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고 의심이 많았으며 잔혹하기도 하였죠. 신뢰보다는 체면이나 겉멋이 더 중요한 철부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진나라 멸망전 당시 항우에게 항복했던 진나라군 20만 명을 생매장한 적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 40만 명을 생매장한 장평대전에 비해선 적은 숫자지만 20만 생매장도 충격적이죠. 진나라 멸망 후에는 진나라 백성과 귀족 그리고 황족들을 우대해주려고 했던 유방과 달리 항우는 진나라의 궁궐을 불살라버렸고 중요 건물들 곳곳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진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불만을 품은 백성들을 도륙시켰죠. 항우가 진나라 수도를 초토화할 때 일부 부하들은 진나라의 수도이니 차라리 이곳을 그대로 거점 삼아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룩한 일을 멋지게 자랑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진나라 수도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옹립했던 초나라 황제 의제를 자기 손으로 시해하며 명분과 정당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의심병이 많았던 항우는 사소한 이간질에도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들을 자기 손으로 내치기 일쑤였습니다. 항우를 섬기던 제후왕들도 너무 쉽게 유방편으로 돌아서버린 것만 봐도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해하 전투에서도 항우는 자결 직전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결코 힘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늘이 유방을 택했을 뿐.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만 살다가 패배했습니다. 유방이 항우보다 압도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괴팍하고 잔인하고 사람 알기를 너무 쉽게 알고 기분파에 자아도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항우의 행보는 전형적으로 몰락하는 인간형이죠. 그래서 저는 초한지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에 유방이 이긴 게 아니라 항우가 졌다고 말합니다. 한때 유방의 신하 중 여기기는 항우더러 남의 공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는 까먹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항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리더에 대해 그리고 몰락하는 인간형은 어떠한 인간형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